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드네요.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흐릅니다. 제 나이 36살이고 결혼한 남편은 38살입니다. 2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결혼 생활 4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최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야구장이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왔었고 그때 남편은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점점 더 분위기는 고조되고 손에 땀을 쥐며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야구 경기가 끝나면 얘기 좀 하자고 고백을 해왔어요. 응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더군다나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으니 좋은 감정이 생긴 것 같다면서 경기가 끝나면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했죠. 저는 회사 직원분들과 같이 왔고 누군가와 만나서 감정을 나눌 마음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인 사이가 되고 그런 것들이 피곤하게만 느껴졌어요. 괜히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엮이고 싶지 않아 다른 출구로 나왔어요. 직원분들과 뒤풀이나 하려고 맥주집에 들렸고 한창 재미있게 대화하던 도중 남자들 몇 명이 들어오는 게 눈에 띄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야구장에서 저한테 고백한 남자였죠. 많고 많은 술집 중에 왜 하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어 골치 아픈 상황이 온 건지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다행히 저를 못 본 듯 자리에 앉아 일행분들과 웃고 떠들며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는 술자리가 거의 끝이 난 상태라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갑자기 뒤에서 저한테 아까 한참을 기다렸다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바람에 정말 서운했다고 직원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순간 제 입장은 정말 난감한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감정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배려가 아닌 거라 생각했고 불쾌하다고 말하니 사과를 하면서 5분만 시간을 달라며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밖에서 심술난 표정으로 빨리 말하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야구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땀 흘리며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9회 말까지 고민하다가 고백한 거라며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진심을 다해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길래 마지못해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다음날 연락하겠다면서 그렇게 서로 헤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네요. 회사가 끝이 나고 퇴근 후 저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녁에 만나게 되었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가 아닌 곱창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에게 선택권을 줬었죠.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 시간이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에 레스토랑에서는 편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고 긴장만 할 것 같아 곱창집으로 선택을 했어요. 가식적이고 겉으로만 멋있고 이뻐 보이려고 하는 모습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분위기 흘러가는 대로 표현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곱창에 소주 한 잔 들어가면서 풀린 긴장 속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저희는 만남을 지속해 왔네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사계절을 2번이나 겪었는데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연애만 하는 게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해 얘기하면서 정식적으로 프로포즈 해왔고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분위기가 좋게 끝이 났고 별 문제 없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시작되었네요. 조용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자마자 본색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정말 당황했었죠. 그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죠. 무슨 때만 되면 시댁으로 부르시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했고 이제 며느리가 된 이상 감수해야 할 문제였죠. 하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나 다르셨던 시어머니께서 모든 노동을 저에게만 시키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근처에 살면 얼굴 자주 보고 좋은 거지.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면 내가 섭섭하잖니. 저기 주방에 콩나물이랑 대파랑 양파 좀 다듬고 마늘 10접 사왔으니까 오늘 내로 다 깔 수 있는 거지. 미리미리 다듬어놔야 먹기 편하지. 그럼 다듬고 있어봐라. 오늘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가서 뭐 살 거 있나 좀 보고 올 테니 괜찮은 거 있으면 네 것도 하나 사오마. 어머님, 그냥 이렇게 가신다고요? 10접이면 마늘 1000개는 되는 건데 이걸 오늘 다 하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까서 쓰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다 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볼일 보고 오세요. 근데 오늘 다들 어디 가세요? 아버님께서도 저 오자마자 나가시던데. 현태 씨도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저 내려주고 저녁에나 온다고 했는데 어머님도 나가시면 저 혼자 이 많은 걸 해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세요. 저녁 드셔야죠. 예, 서로 바쁜 상태인데 어쩌겠니 그럼? 한간 네가 해야지. 너는 주말에 쉬잖니? 우리 아들은 일 때문에 볼일 보러 나간 거겠지. 저녁은 알아서 먹고 들어올 테니까 쌀통 위에 라면 몇 개 있을 거다. 그 중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서 먹고 있어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새아가라고 하면서 엄청 아껴줄 것처럼 대해주시더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갑자기 저렇게 변하셨네요. 적응도 안 되고 시댁 주방에서 혼자 앉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생각하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반찬 좀 만들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른 시간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시댁에 왔다고 말했죠. 이런 거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린 다음 나중에 엄마 집에 따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통화를 하게 된다면 눈물이 흘러버릴 것 같아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급하게 전화를 끊고 홀로 남겨진 주방에서 눈물을 삼키며 미련하게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줄줄이 아버님 따라 들어오시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각자 손에 이쑤시개 하나씩 들고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몸에서 고기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고 온 건지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있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하고 온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저녁 먹고 들어왔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 좀 느끼하니 과일 좀 내달라고 포도를 씻어 오랍니다. 하루 종일 마늘 까느라 손이 아려오고 부르터 있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진 것 보이지도 않는지 거울을 보면서 이를 쑤시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네요. 너무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당신 먼저 저녁 먹었다고 하길래 하던 일도 있고 택시 불러서 오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먹었어. 이런 거 가지고 기분 상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마음속으로 내가 당신 생각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그리고 이거 먹다 남은 갈비뼈인데 밖에 땡칠 있지? 이것 좀 챙겨줘. 그놈 뼈만 보면 환장한다. 당신이랑 좀 친해져야 할 거 아냐. 들어오기만 하면 짖고 있잖아. 이참에 땡칠이한테 점수 좀 따. 그럼 갈 내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입이 텁텁하다. 깔끔하게 포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그럼 나 간단히 샤워하고 온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맛있게 뜯어 먹고 남은 갈빗대가 꽤 많았는지 검은 봉지가 묵직했고 마당에 있는 땡치리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 누군가가 벨을 누르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밖에 서 있던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어요. 부른 적도 없었고 갑자기 찾아오신 게 너무 의아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셨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양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홍삼 진액을 들고 있었네요. 저를 보며 웃으면서 얼른 들어가자며 걸음을 재촉하셨고 당황하신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건네니 엄마는 손에 들고 계셨던 과일 바구니와 홍삼 진액을 건네주며 지나가던 길에 인사드리러 왔다면서 저 좀 잘 봐달라고 아직 서툰 것도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부탁을 하고 계셨어요. 분명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엄마는 제 감정을 목소리만 듣고도 느끼고 있었던 건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저는 엄마가 들어오시면서 순간적으로 가라앉았고
일단 뭐라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과일 씻어 내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어머니 얼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계셨고 남편은 씻고 거실로 나오면서 저희 엄마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눈빛으로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모두가 한 공간에서 모두 앉아 조용한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한 건지 사돈끼리 여행 한번 가자면서 오늘 뗐고 엄마는 약간 당황한 듯 하더니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을 것 같다며 여행 갈 수 있는 시간 언제든 맞출 수 있으니 결정되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모든 게 일사천리였던 어머님께서 그날 바로 장소를 정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급하게 결정하신 시어머니의 행동에 당황을 하셨지만 침착하게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께서 정하신 날짜에 시간 괜찮냐고 물어보며 사돈끼리 여행 계획을 잡았다고 대충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정하신 날짜와 장소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여행을 떠나셨어요. 남해 쪽으로 1박 2일을 잡으셨고 새벽같이 출발하셨는지 새벽 4시쯤 잘 갔다 올 테니 걱정 말라고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네요. 엄마는 대충 분위기를 알고 계셨는지 저를 잘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움직이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 전날에도 통화했었죠.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서로 좋게 하면 저에게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으니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계셨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엄마와의 통화가 끝이 나고 새벽에 온 문자 한 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죠. 늦은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청 다급한 목소리였고 응급실로 빨리 달려오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급하게 택시 타고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벌써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선 약간의 타박상 정도만 입으셨네요.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눈을 떴을 때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옆에서 그때의 상황을 대신 알려주었습니다. 남해까지 가는 데는 우리 아빠가 운전을 했었고 저녁 먹고 숙소에 들어갈 때는 장인어른이 운전을 하셨대. 그런데 음주운전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트럭이 밀고 나가면서 가드레일이 어머님이 타고 계신 조수석 쪽으로 부딪혔나봐. 머리를 꽤 크게 다치셨는지 그때 의식불명이셨대. 구급대원이 왔을 때 장인어른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네.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우리 부모님은 타박상 정도만 당하셨으니 장모님께서는 곧 깨어나실 거야. 너무 걱정 마. 뭐? 다행? 지금 다행이라고 했어? 아버지 세상 떠나고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희 부모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누가 여행 가자고 했는데?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우리 엄마 안 깨어나면 어쩔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장 나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급하게 병실에서 나갔고 저는 엄마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걱정에 와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에 닥친 일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네요. 아빠의 장례식을 눈물로 마무리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께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미안한지 한동안 제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죠.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제가 상당히 불편했는지 매년 명절 때마다 시댁에 좀 가자고 난리를 쳤죠.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해도 절대 이혼만큼은 해주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제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시어머니께선 상당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명절 때도 엄마 옆에만 있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저에게 2년 만에 나타나셨네요.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적당이라는 걸 모르니? 그래도 결혼하고 며느리가 됐으면 다른 날은 몰라도 명절에는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추석에도 안 오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벌써 말해놨다며?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해도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가 뭐가 좋다고 싫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으마. 이번 추석에 당장 내려와서 일손 돕고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명절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시 병원을 오던 네 집을 가던 알아서 해라. 알겠어? 시어머니를 아주 똥으로 보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야.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뇌사 상태라 언제 어느 순간에 세상 떠날지 모른대요. 그 말은 제가 엄마 얼굴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몇 번의 쇼크가 왔는지 알아요? 일단 병원에 오셨으면 저희 엄마 몸은 좀 어떤지 걱정부터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명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명절날 시댁 가면 뭐 하겠어요? 어머님 가족분들 웃고 떠들 때 저는 주방에 처박혀서 전밖에 더 붙여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붙어있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도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으면 어떻게 2년 만에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여행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인성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저에게 잘해주시기만 했어도 저희 엄마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한바탕 병실에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 눈물이 터져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엄청 화가 나셨는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셨고 순간적으로 당한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 엄마 손을 보니 제 손톱에 엄마 손등이 긁혀 살짝 피가 나고 있었네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 째려보니 엄마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엄마의 손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잡으며 부들부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손목을 꽉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황한 상태라 일단 엄마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점점 더 세게 잡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고통스러운지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엄마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짐과 동시에 엄마의 눈이 갑자기 떠지더니 시어머니를 분노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돼선 너무 공포스러웠는지 비명을 지르며 빨리 손목을 풀어달라고 간호사분들에게 외쳤고 부들부들거리던 엄마는 시어머니를 충혈된 빨간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다가 몸에서 다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 모니터에서 삐 소리와 함께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손목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풀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빠져나가 도망쳤네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한 시간도 끝이 나고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저는 남편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던 남편도 순순히 서류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뱉은 한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이상하다며 매일 밤마다 장모님이 꿈에서 나타나 자기 팔목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길래 자세하게 물어보니 병실에서의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했던 행동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에 있는 게 너무 위험해서 일단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있다 보니 점점 더 기력이 약해지면서 헛것을 많이 보게 되고 쇼크가 지속적으로 오게 되자 신경안정제 과다 투여를 하던 도중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하네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려고 온 힘을 다해 짧은 순간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걸까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빠와 엄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으로만 남아있네요. 꿈에서라도 얼굴 보고 싶어요. 오늘 밤에는 엄마와 함께 꿈에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